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대화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올드한 인생이 아닌 골드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나와 자녀 그리고 나와 손주에 대해서 알아볼 나이스유 부모교육 강사 정경숙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올드한 인생이 아닌 골드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골드한 인생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세월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세월 하면 화장지에 롤이 풀리는 그 속도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장지가 처음에는 어때요? 천천히 풀리다가 이게 내려갈수록 수룩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하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런데 성인기가 되고 중년기가 되면 이게 점점점 시간이 빨라지다가 이게 노년기가 되면 시간이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세월은 어쩌면 화장지 롤하고도 상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간 속에서 골드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가요? 부모님들이 그냥 기뻐서 부모님들은 막 웃지만 저희들은 어때? 응앵응앵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마침표를 딱 찍고 끝 마무리를 할 때는 자녀분들은 슬퍼서 눈물을 막 흘릴 수도 있지만 나는 웃으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이거는 골드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살면서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게 웃으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나와 자녀 그리고 나와 손주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관계뿐 아니라 내 자신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의 나이로 살고 계십니까? 몇 살의 나이? 내 나이로 살고 있지 무슨 몇 살의 나이로 살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나이 그리고 지금 한참 살고 있는 나이 그리고 노년의 마침표의 나이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나이로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갓 태어난 아이의 나이로 산다고 하면 어떤가요? 모든 게 새로울 것이고 모든 게 다 어떻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손주, 손녀가 있다면 손주, 손녀와 소통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노년에 아주 그런 삶을 나이다. 나는 지금 노년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의욕이 없어졌어. 이렇게 노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도 하지 않을 거고 새로운 일도 시작을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이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길게 하다가 어린이집을 접고 부모교육 강사를 시작했던 그 시점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그때그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너무 좋고 제2의 인생처럼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나이가 저는 지금도 그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또 도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40년 사셨다, 50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나온 나이 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일지 아니면 나는 이 나이로 딱 살고 싶은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한번 오늘 가서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는 나이가 멈추지 않잖아요. 나이가 또 거꾸로 가지도 않아요. 그죠? 나이는 계속 앞으로 가고 또 나이는 먹어가요. 내가 나이가 먹기 싫어도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점점점 올라가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뭘 먹고 싶어도 솔직히 나이는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먹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이 먹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행복한 나이로 살면 그 나이에 그 나이인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댁에 가시면 나는 그 나이가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의 나이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의 나이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때요? 누구나 다 처음 태어나요. 그리고 누구나 다 처음 늙거든요. 우리가 젊다는 게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그 사람만의 뭐 복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또 늙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순리일 뿐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이제 순응을 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장 행복했던 나이가 언제인지 나는 어떤 나이로 살고 싶은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마음에서 항상 초심, 어떤 일을 했을 때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었거든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전에는 어떤 일을 도전을 할 때 나는 해야겠어. 그리고 무조건 저지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약간 주춤거려요. 이 일을 해도 돼?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번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성향이 이제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고 또 중간에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아까 저번 주에 나 칭찬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처럼 제가 제 자신에게 이제 경수가 너는 정말 잘해. 되게 성실하구나. 끝까지 해낼 수 있구나라고 이제 제 자신을 그렇게 칭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 자제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 아이 낳았을 때 그 기쁨을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 없잖아요. 정말 어디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인지 어디서 나에게 왔는지 너무 행복하고 그 밝은 미소만 봐도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와 살면서 어때요? 아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어떤가요? 그냥 화도 나고 막 아이를 혼내주고 싶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사진은 바로 저희 손주예요, 손주. 이제 딱 10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2월 3일이 100일이었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된 지 약간 100일이 지난 그런 할머니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주를 우리 아이가 이제 저는 딸만 둘인데 첫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 이제 동반자라고 데려왔는데 되게 듬직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또 1년 정도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정말 저희 아이 때 느꼈던 거하고 또 달라요. 우리 아이 때는 정말 저희 못 모르고 막 키우잖아요. 정신없이 키우고 또 이렇게 누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물론 어머니도 계시고 또 형제들도 있지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들 바빠. 그래서 나에게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엄마도 없고 언니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에게는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제 아이들을 키운 경험이 있고 하니까 대부분의 조부모님들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 아이들 이제 손주들 키울 때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주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보물지도인 것처럼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좋은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준서야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늘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시는 분도 있고 또 떨어져서 지내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전화도 좋잖아요.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와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손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새롭게 맞이한 저희 사이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딸아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마음속으로만 잘하고 있어,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상 표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머니가 된 지 딱 100일 정도 약간 지났는데, 할머니 뜻이 뭐지? 또 나는 아직도 할머니가 됐다는 게 믿어지가 않아요.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할머니 하면 이제, 내가 할머니가 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머니의 뜻이 뭘까?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뭐 그냥 있는 사람? 이러면 굉장히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죠. 할머니는 할 일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뭐 사회적인 일이 없다고 해도 뭐 어때요? 친손주든 외손주든 내가 봐주면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용돈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아이는 그렇게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을 든든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뭐 소심해 있거나 혼자 생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할 일이 많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내 나름대로의 그런 정의였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여기 오실 때 혹시 차도 드시고 오시고 하셨을 텐데 차 한 잔씩 드셨죠? 라떼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또 커피점에 가면 맨날 라떼만 찾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맘맘맘을 가져왔어요. 저 맘맘맘은 저의 맘.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그리고 손주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자녀의 마음은 항상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거를 다 못 해줘요. 그래서 늘 아쉽고, 내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을 걸. 또는 그때는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와 지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아쉬움으로 남는데, 그런 마음에서 손주에게 가는 마음은 체험인 것 같아요. 체험. 내가 우리 자녀에게 못 해줬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또 우리 자녀, 우리 손주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 그런 체험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제 마음, 자녀의 마음, 손주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아이에게 못 해줬던 그런 것들을 우리 손주에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번 주에 간단하게 다 했었는데, 자녀와의 대화 과연 소통인지 불통인지, 또 손주와의 대화도 소통인지 불통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손주랑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불통인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어린이집을 했다가 이제 접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 할 때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소통의 사례를 봤을 때는 한 할머니가 이제 땡땡이를 데리러 왔다고 해요. 저희 이제 준서를 데리러 왔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준서야 할머니 오셨다 그러면 그냥 모든 짐, 자기 짐 놔두고 막 뛰어가서 할머니를 반기는 사람이 있어요. 3살짜리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 할머니랑 애착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됐나 보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소통이 잘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 같은 아이예요. 준서가. 같은 아이가 이번에는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하원 지도를 하러 데리러 오셨는데, 준서야, 지금 밖에 엄마 오셨어. 우리 이제 집에 갈까?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를 맞이하러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짐을 막 주섬주섬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장난감을 만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할머니와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된 아이인데 부모님과는 불통인 거예요. 부모님이 물론 직장생활이 굉장히 바빠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웠어요. 또 한 사례는 이제 할머니랑 소통이 잘 안 되는 불통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하루는 할머니가 이제 데리러 오신다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제 어머니가 요즘에는 되게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누구 땡땡이요. 제가 데리러 가지 못하고 할머니가 데리러 가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전화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알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때마침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 할머니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누구 데려올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 딱딱딱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를 보면 뛰어가거나 뭐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생님 뒤에 숨어가지고 막 울어요.
나 집에 안 갈 거라고. 엄마랑 아빠 오시라고 하라고 할머니하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 되게 난처하죠. 아니 분명히 엄마한테는 엄마가 늦으실 거니 할머니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선생님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엄마한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바빠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더니 우리 아이가 할머니랑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냥 보내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할머니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아이랑 소통이 안 될까? 물론 자주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고 딱 봤더니 할머니가 약간의 이 우리 손주가 완벽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딱 왔을 때 아이가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조선시대도 아닌데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도 해줬으면 좋겠고, 유모차에 누구누구야 유모차 타자 그러면 네 그러고 유모차도 뚜루룩 타주고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머니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3살짜리 아이 발달 특성상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머니가 오셨어도, 물론 더 불통인 할머니가 오셨으니 더 그렇겠지만 관심이 더 없는데 주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소통과 불통의 사례를 2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손주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주에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래서 소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자녀와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손주와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 아까는 세월이 두루마리 휴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 그렇다면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 부호가 딱 4개가 떠올랐어요. 물음표, 느낌표, 쉼표, 마침표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음표의 인생은 짐작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모든 게 다 궁금하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이제 저희 큰아이도 어렸을 때 이제 걸어다니지 못할 때 제가 그때는 띠로 가지고 얻고 다니면서 막 동네를 이렇게 뭐 볼일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지나가는 간판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건 뭐야? 저 글씨는 뭐야? 저건 왜 그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물음표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었을 때는 저처럼 느낌표의 시기, 어떤 일을 했을 때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이거는 이랬었구나, 또 새로운 걸 또 도전하게 되고 이 일은 이렇구나, 이렇게 점점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는 느낌표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번째로는 쉼표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제 시니어 방송을 보고 계신 노년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쩌면 쉼표의 시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쉼표를 어떻게 지내셔야 될까요? 그냥 나는 지금 노년기니까 그냥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니까 힘든 일도 못해. 난 그냥 누워 있어야 돼. 뭐 이렇게 나들이도 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울려서 잘 지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고향이 친정이 시골인데, 시골에 이제 90이 넘은 어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지금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여기저기 많이 이제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쉼의 시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90이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 침대에 우리가 이제 머리가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누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머리를 해가지고 그 이웃집의 할머니들하고 5분이 쭈루룩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빵 터졌어요. 어머, 너무 그냥. 그런데 그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해맑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아이가 돼간다. 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함이 보이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순수했고 그 웃음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아까 보여드린 손주의 그 해맑은 웃음에서 행복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들, 그 동네 할머니들의 웃음 속에서도 똑같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머 어쩌면 저렇게 해맑게 웃을까. 아이와 똑같아.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하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할머니들 5분이라 그랬잖아요. 다들 각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누구네, 내 자제는 어떻고, 누구네 땡땡이네 집에 자제는 무슨 일이 있었대, 뭐 회사에서 진급을 했대, 뭐 어쨌대. 이렇게 동네 소식을 다 물고 와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에 간 지 오래됐고, 거기에 갇혀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됐는데, 아,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겠는 거예요. 아,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 집에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정말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쉼표 시기에 그냥 내가 몸이 힘들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막 마음대로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지만 그렇게 친구분들과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오손도손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래, 저런 게 사는 거지. 저런 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표의 시기.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마침표의 시기는 떠오르는 게 저희 친정 아버지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하기 얼마 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 경우에 다른 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가까우신 분, 부모님이나 형제나 내가 아는 분, 그런 분이 딱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에 대해서 탁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 삶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아. 나의 삶이 어쩌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는 삶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를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저는 막내딸이었어요. 저희 7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저희 또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막내딸이니까 얼마나 예뻐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분이 세상을 마친다고 하니 저는 정말 되게 힘들었어요.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고 아, 그래. 뭔가 우리도 끝마침이 있으니 내가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날 위해 살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만 살피고 살았다면 내가 그러면 나눌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자원봉사 강사였어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보시면은 각자 이제 지역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도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원봉사 먼저 강의 활동을 시작하자라고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 저희 친정 아버지보다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요즘에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동사무소에, 저희 동네에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매일 발열 체크하는 거 있죠. 그런 봉사를 가서 매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시간이 저희가 봉사라고 하면 1365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는데 봉사 시간이 10,000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10,000시간 동안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모교육 강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물음표를 지나서 느낌표를 지나서 쉼표의 기간을 지나서 그리고 마침표로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뭔가 의미 있고 보람되고 내가 세상을 마침했을 때 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남아있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좋잖아요. 지금 쭉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커다란 일을 했는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는 정말 많아. 그러면 정말 잘 사신 거죠. 그런데 나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난 별로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앞으로 의미 있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이 아까 잠깐 보여줬기 때문에 눈치채셨죠? 네. 저희 손주와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 박서방 사진인데 100일도 되기 전에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이제 바람을 쐬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사진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제 느낌일까요? 아련하게 세상을 보고 있지 않나요? 세상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 처음 보는 거야. 이런 세상도 있었다니. 집안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첫 나들이였거든요. 이렇구나. 그랬는데 내 등에는 아빠가 있어. 아빠의 심장 소리가 느껴질 거고 아빠의 따뜻함이 느껴지겠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은 따뜻한 곳이야.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따뜻한 곳이구나. 내가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빠와의 시간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0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우리가 부모님과 어머님과의 애착 시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여성분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면 직장에 다시 또 복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18개월까지는 아이랑 지내세요. 18개월까지는 엄마의 애착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누구일까요? 눈치채셨죠? 아빠와의 사랑이에요. 아빠와의 이 애착 형성 기간에 잘 지내야지 이 아이가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갑자기 그냥 욱하는, 잘 있다가 욱하고 화를 내다가 이해해, 내 성격이 이래서 이래, 이러신 분 가끔 보이나요? 그런 분들은 아빠와의 애착이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우리가 아빠가 아이와 지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인 중에 한 사례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외국에 직장을 가게 된 거죠. 젊은 분들이 얼마나 요즘에 능력이 많아요. 제 아시는 분 막 5개 국어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외로 직장 생활을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안타깝게도 19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에 아빠랑 애착이 형성이 되는 이 사이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직장 생활 잘 하고 마무리하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왔으니까 우리 가족 나들이 가자.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우리 외식하러 가자. 이러고 이제 데려간 거죠. 그래서 데려갔는데 옆에 딸아이가 이제 앉았겠죠. 그래서 아빠는 많이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맛있는 것도 이 아이한테 주고 맛있게 먹으라 그러고 토닥토닥 해주고 무릎도 두들겨주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가 남 보는 것처럼 슬그머니 아빠를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밀어. 아빠가 자기 상처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가 이 아이에게 해준 거는 생각도 안 해. 떨어져 있었던 거 생각도 안 해. 또 아빠의 애착 형성이었다는 그 시기에 자기가 놓친 것도 자기 생각은 안 해.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날 밀었어. 내 딸이.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거, 조부모님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가 시간에 갔을 때 할머니 하고 뛰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 할머니한테 안 갈 거야. 그러고 선생님 뒤에 이렇게 숨어서 막 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할머니 잘못이야, 할머니.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줬느냐. 내가 정말로 이 아이가 할머니 좋아. 할머니 믿을 수 있어. 할머니와 애착이 형성이 돼. 나는 할머니와 소통이 돼. 라고 해줬는지 아니면 나 몰라라 계속 바쁘게 지내다가 갑자기 내 손주에게 나는 너 할머니야. 넌 나에게 잘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와 사랑,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지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손주에게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나온 과정을 부모와 저와 자녀와 그리고 손주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지나온 인생을 쭉 봤을 때 인생은 여기에도 이제 저희 4층에 올라오기는 인생은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 오늘부터 시작해봐야겠어 하는 시작의 계단이 있는 거고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어때요? 그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쭉 진행하다 보면 어떤 성취의 단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계단에 있다. 그 계단을 나는 지금 잘 오르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인생의 계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둘째 언니인데, 저희가 이제 7남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언니가 저랑 이제 나이 차이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띠동갑인데, 우리 언니에게는 딸을 둘에 아들 하나 이렇게 자녀가 셋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셋을 다 키우고 나서 되게 좋겠다. 저는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부러워하면서 이제부터 언니의 삶을 살아. 언니가 그동안 못했던 거, 아이들 키울 때 못했던 거 그런 거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여유도 가지고 문화센터도 가보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왜냐하면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것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봐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손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3남매를 다 키웠는데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을 텐데 손주를 키워요. 그래서 아니 그 힘든 일을 왜 해? 저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손주가 없을 때는. 보면 뭐 애기 안아주려면 허리도 아플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힘든 일을 왜 하냐고 이제 좀 쉬고 여유 있게 지내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다. 내가 손주를 봐주면서 손주에게 느껴지는 손주가 주는 사랑이 너무 많더라. 우리 언니는 17년간을 지금 아이가 17살이에요. 조카의 손주가. 그렇기 때문에 17년간을 봐줬고 그 아래 친구가 15살. 그래서 둘 다 또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둘이나 다 키워줬기 때문에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언니가 이제 예전에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손주를 봐주고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수술을 했는데 만일에 내가 그때 손주를 봐주지 않았다면 난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몰라. 우리가 되게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자기가 다운되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내 주변에 할머니 하면서 보고 웃어주는 아이가 있고 해맑게 웃어주는 그런 손주가 있고 또 손주랑 계속 지내다 보니 나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손주들이 크면서 이제 유치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조기 교육들을 많이 해서 영어를 막 배우는데 갔다 와서 할머니 이 영어는 어떻게 읽어야 돼? 이 영어 뜻이 뭐야? 이거 문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그때 우리도 영어도 공부하고 막 이랬지만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는 쉽게 그냥 탁 대답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도 그래. 그리고 대충 자기 아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초등학교를 가고 나니까 또 이번에는 수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학이 요즘에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또 전공자가 아니면 또 하기 없는. 물론 저도 이제 수학에 관심 있고 막 그랬지만 지금 또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도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 손주가 조카의 손주가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언니가 생각을 했대요. 안 되겠다. 이거 공부 더 해야겠는걸? 이게 자꾸 이제 손주한테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이 자꾸 막히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이버 공부 되게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또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하고 그 조카의 손자하고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좋은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우리 조카 또한 우리 언니가 봐주니까 그 2명 친구를 다른데 모르는 사람 또 뭐 그냥 뭐 맡겼으면 직장에 가서 있는 동안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러지만 내 엄마에게 맡기니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갔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고생을 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했다 그랬는데 제가 손주가 생기고 나니 그게 이해가 가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언니에 대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존경심이 또 들었습니다. 17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인생의 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시간이 휴지처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어떤 일에 대해서 나 다음에 할게. 우리 다음에 하자. 우리 손주가 와서 할머니 나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 나 할머니랑 어디 가고 싶어. 우리 자녀분들이 나 엄마 오늘 고민이 있어. 엄마랑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다음에 하자. 이렇게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년의 삶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거 다음으로 하지 뭐. 나는 오늘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항상 그때그때 해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내가 긍정적인 말, 모범이 되는 말,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를 봤을 때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범을 보여줘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춘 노래 아시죠? 청춘은 어떤가요? 청춘이라는 건, 네, 우리가 이제 푸를 청을 씁니다. 이거는 청춘은 푸를 청을 쓰는데, 우리 노년은,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익어가는 거죠. 노년이 되면 익어가고 그동안의 지혜가 더 많아지는 거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노년이 되면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거의 그 많은 시간 동안 세월을 살면서 많은 지혜가 생겼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지만, 배울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얻었던 그런 지혜들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마세요. 나눠주세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만나는 사람, 친구에게 나눠주고, 맨 먼저 가족에게 나눠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춘처럼 살 수 있는 제가 비결을 가졌어요. 비결이 뭐지? 우리가 한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생각의 한계. 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아니면 어때요? 나이. 나는 이거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나는 또 경험? 경험도 이런 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탁탁 지정을 해놓으면 정말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혹시 아시죠? 모든 게 다 말하는 대로 된대요. 그 노래가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면 정말로 못하게 돼요. 하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어때요?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에게 그런 아이로 모든 걸 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늘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고민스러울 때 제3자에게 땡땡아, 이제 친구에게 땡땡아,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노년기가 되었을 때 어떤 걸 배우고 싶어 막 그랬을 때 나에게 맞을까? 나 해도 될까? 막 이런 거를 제3자한테 물어봐. 3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거든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저는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할 때 그렇게 보는데 내 머릿속의 생각을 이제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고정적으로 적어도 못해도 10분? 20분도 좋아요. 내 자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늙어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첫 번째 길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오는 길입니다. 가는 길은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해당되는 사항이죠. 나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정신없이 살았고 우리 아이들과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다시 봤을 때는 그게 개척하는 삶이고 내가 처음 가는 삶이었지만 그 길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못해준 것 같고 아쉬움도 같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길이 곧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나는 그렇지 않아.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아주 잘 살았어. 그러면 박수를 보내드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좀 100% 만족이 없더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좀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더 많은 걸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는 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오는 길은 바로 나와 손주와의 관계인 거죠. 그 오는 길에는 내가 자녀에게 못해줬던 그것을 정말 오원 없이 해주자. 내가 가는 길에 개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미흡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손주에게 해주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고고 해야 돼요. 고고고가 뭐야? 어디로 고고가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리고, 줄이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버릴 거는 뭘 버려야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제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제 고집이 좀 있어요. 저희 가족들끼리 가족 회의를 할 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가족은 모여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어떤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리고 이야기를 딱 주제를 줘요. 이 일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의 생각도 들고 딸의 생각도 들고 막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하죠. 아, 이거는 정말 나빠. 내 고집이 너무 세구나. 내가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나의 고집을 이렇게 쭉 내밀고 있었구나. 라는 반성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거는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고집이 있다면 그런 고집을 버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만하거나 그런 것, 또 뭐 욕심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겠죠. 그리고 또 줄이는 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뭘 줄여야 될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아빠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제대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욱하는, 화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화내는 거, 사람한테 화내는 거, 이것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는 물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자기 스스로에게 1, 2, 3, 하나, 둘, 셋 이렇게 시간을 좀 주면 어떨까? 내가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주고 대화를 한다면 나의 감정도 좀 누그러뜨리고 어느 정도 감정이 이렇게 순화돼서 다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게 무엇일까? 나누는 삶이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기가 될수록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년기가 아닐 때도 나누는 건 필수적인 거지만 노년기가 되었을 땐 특히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나눔의 시기는 바로 우리 손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거예요. 그 나눔을 뭘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사랑과 행복을 나눠주는 게 무엇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고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나쁜 게 있다면 버리고, 내가 줄여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또 나눠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항상 뒤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고고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나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대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은 글귀를 한번 가져봤어요. 연륜과 경륜이라는 글귀입니다. 자,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고 사람에게는 나이가 있다. 연륜이 깊을수록 상황 대처 능력이 빠르다. 그리고 순간순간 지혜롭게 판단한다. 지금부터 지혜를 겸비한 연륜, 경험이 풍부한 경륜, 이 양바퀴가 균형 있게 돌아가죠. 어떤가요? 굉장히 좋죠. 우리의 연륜과 경륜이 양바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혜들을 우리 아이들이 손주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륜과 경륜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을 넘어서 이렇게 완성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멋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 또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떤 맛을 즐기고 어떤 맛을 낼지 한번 각자 이거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드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삶을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 웃을 수 있는 삶이 골드한 삶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365일 오늘 하루에 길게 보면 커다란 책을 쓰고 있지만 2022년 한 해를 보면 지금 벌써 2월 10일이니까 40일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325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쓸지 한번 고민해보고 거기에 행복과 지혜를 듬뿍 담는 그런 페이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광의 페이지로 매기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